일단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데이터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각각 실행을 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일단 꼭 해야 되는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AN 값 처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결측치 처리할 건데 결측치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NAN 값을 가진 로우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NAN 값을 가진 로우를 삭제하면 NAN 값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NAN 값을 가진 로우 자체, 데이터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은 NAN 값을 가진 로우가 매우 적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NAN 값을 데이터를 삭제하면 데이터의 개수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사용을 하죠. 네.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지금 수업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하게 전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나중에 사용을 하시라고 그런 위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측치를 가지고 있었던 함수는 어떤 값은 이 토탈 베드룸이라고 하는 그 컬럼이었어요. 그쵸? 이 컬럼이 207개의 널값을 가진 NAN 값을 가진 데이터가 존재를 했는데 이거를 삭제하고 싶어요.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isNull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우징이 하지 않고 저 토탈 베드룸스에다가 하면 이렇게 이 컬럼의 값이 널 값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이렇게 true, false의 시리즈로 리턴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얘를 하우징의 조건 색인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조건 색인이 되면서 이 토탈 베드룸이 널 값인 애들만 선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지우면 되겠죠? 그래도 되고 아니면은 얘가 아닌 거를 선택하면 되죠. 원래 그냥 조건 색인을 넣으면 true인 것만 선택이 되니까 지금 true랑 false가 있는데 true인 걸 선택하는 거니까 false인 것만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true, false를 바꿔주면 돼요. not 연산을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 isNull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not 연산을 수행을 해서 0은 1로 1은 0으로 변환을 해주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널 값이 아닌 애들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 isNull 함수 대신에 위에 거랑 똑같이 물결 지우고요. isNull이 아니라 그냥 nonnull 함수도 따로 있어요. 널 체크는 워낙 많이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nonnull 함수도 있습니다. nonnull 하게 되면 위에 거랑 동일하게 얘는 not null이니까 null이 아니면 true, null이면 false를 리턴을 해주는 애예요.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이제 하우징이 할당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 값을 지울 수가 있는 거죠. 해당 로우를. 저희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결측치를 없앨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로우를 지웠으니까 이번에는 컬럼을 삭제하면 되겠죠. NAN 값을 가진 컬럼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토탈 베드룸이라고 하는 컬럼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주로 어떨 때 활용하냐? 해당 컬럼이 뭔가 별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거나, 그죠? 지워도 별로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요거는 주의하실 필요는 있지만, 진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울 수 있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저 NAN 값이 너무 많은 경우, 그럴 때는 그냥 컬럼을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해당 컬럼이 별로 상관없다고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널 값이 있던 없던지 간에 삭제하면 하는 게 맞고요. 그죠? NAN 값이 너무 많은 경우는 일단 NAN 값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없애지 않을 거면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기의 값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데이터에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죠. 데이터를 채워 넣는다는 것 자체가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가 어떤 가정에 의해서
나의 로직에 의해서 값을 채워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NA 값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컬럼을 삭제를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케빈이라고 하는 그 선실 번호에 해당하는 컬럼이 있었어요. 그게 총 900개 중에 한 700개 정도가 NAN 값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 컬럼을 나머지 700개를 뭐가 어떤 값으로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당 컬럼을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 토탈 매드룸을 삭제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하우징에 그래프 함수를 써서 인덱스는 토탈 매드룸스 하고요. 얘는 컬럼 인덱스니까 x를 1로 주고 얘를 인플레이스를 true로 주면 실행 안 할게요. true로 주면 드랍이 되면서 저 컬럼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좀 과격한 방법이기도 하고 일단 다른 세 번째 방법으로는 NAN 값을 특정 값으로 치환을 하는 거죠. 주로 많이 쓰는 거죠. fill NA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특정 값으로 치환을 했었습니다. 치환하는 값은 뭐 내가 하기 나름인데요. 뭐 0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99 같이 뭔가 그러니까 덜 값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99 같이 그러니까 원래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정 값으로 치환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평균값, 아니면 중위값, 아니면 최빈값, 그러니까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거. 뭐 이런 값들로 저희가 치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중위값으로 채워넣겠다. 내가 저 토탈 매드룸의 중위값 하우징의 핸들을 이렇게 보면 토탈 매드룸의 중위값 요 토탈 매드룸의 중위값으로 할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fill 토탈 매드룸의 fill na 해서요. 여기에 어떤 중위값을 넣어주면 되죠. 중위값이 예를 들어서 150이었다. 그럼 150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하드코딩 하는 것보다는 중위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 토탈 매드룸의 미디언 이렇게 하게 되면 중위값으로 할당이 될 거예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하우징에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인플레이스를 true로 해야지만 실제로 저 널값이 미디언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여전히 이 널값이 있죠. 그대로 이 널값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게 토탈 룸도 있고 토탈 베드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중위값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200개의 널값이 있는데 그 200개의 널값을 다 중위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산을 해서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토탈 베드룸과 토탈 룸의 비율 있죠. 토탈 베드룸과 토탈 룸의 비율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평균적으로 이 토탈 룸과 토탈 베드룸의 비율이 5대1이었다. 대충 5대1 되는 것 같죠? 5대1이었다 라고 하면 비어있는 애들이 토탈 베드룸이 비어있는 애들도 이 토탈 룸은 있잖아요. 얘는 널값이 없으니까 널값이 없으니까 이 값이 예를 들어서 2000이었으면 400으로 하고 만이었으면 2000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평균 비율을 구한 다음에 그 비율에 맞춰서 이 토탈 베드룸을 각각 NAN 값을 채워 넣고 싶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율을 구해야겠죠. 비율. 일단은 토탈 룸수와 제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토탈 룸주와 토탈 베드 룸주의 비율로 측치를 채워넣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토탈 룸스와 토탈 베드룸스의 평균 비율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하우징의 토탈 베드룸스와 얘를 하우징의 토탈 룸즈로 나눈 값. 이 값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얘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얘를 걸어주고 점 평균
하면 0.213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제 평균적인 비율이에요. 전체 저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적인 비율이니까 얘를 룸 레이시오라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징에 토탈 베드룸스에 fill NA를 채워 넣을 거예요. 똑같이 채워 넣을 거고요. 대신에 이 채워 넣는 값을 우리가 특정 값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특정 값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그 수식을 넣어 주시면 돼요. 얘는 하우징에 토탈 룸주에다가 곱하기 위에서 구했던 요 룸 레이시오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이 값으로 넣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널값이 아닌 애들은 그냥 지나가고요. 널값인 애들은 그 널값이 내의 토탈 룸에다가 룸 레이시오를 곱하는 거죠. 그리고 값을 집어넣을 때 예를 들어서 요거 집어넣는 것만 이렇게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소수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소수자리가 많이 나는데 이 토탈 룸스라고 하는 애는 전체 룸의 개수니까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얘를 소수점을 없앨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라운드아웃을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라운드를 한번 반올림을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채워놓고 이거를 제가 최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스를 tru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채워 넣어지게 되고요. 하우징의 인포 함수를 보면 이제 토탈 베드룸이 널값이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된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수 있죠. 그거를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 널값이었던 애들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저 널값을 이미 채워버려서 뭐가 기존의 널값이었는지를 이제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우징을 다시 한번 갖고 올게요. 하우징을 다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읽어오겠습니다. 다시 읽어오고요. 원래 원본대로 읽어오고요. 탐색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일단 보지 않죠? 처음이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룸 레이시오 구하고 여기서 fill NA를 하기 전에 일단 NAN 인덱스, NAN 값을 가졌던 데이터들에 대한 인덱스 정보를 받아올게요. 그러려면 하우징에 토탈 베드룸스가 아까 이즈 널이네 하면 널이네가 true가 되죠. 널값만 데이터를 갖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조건 세기를 하시면 해당한 요 토탈 베드룸이 널값인 애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제가 저장하고자 해놓으려고 하는 거는 요 놈들이에요. 290, 341, 538, 563 이렇게 로우 인덱스, 저 인덱스의 번호 점 인덱스 하면 저 인덱스의 번호죠. 요 놈들을 제가 저장을 미리 해놓으려고 합니다. 얘가 널 값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다 해서 널 인덱스라고 따로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채워 넣고 채워 넣은 다음에 요 널 인덱스인 애만 한번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널 인덱스에만 보면 되니까 점 ILOC 해가지고 널 인덱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 널 인덱스라고 하는 애가 기본적으로 그 숫자의 리스트죠. 그래서 LOC를 안 쓰게 되면 무슨 의미예요? 이 292 각각에 해당하는 컬럼 인덱스를 찾으라고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키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얘는 지금 로우 인덱스 번호니까 숫자 인덱스니까 로우 인덱스면서 숫자니까 ILOC 이렇게 하시면 원래 이제 널 값이었던 애들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얘네 값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아마 계산해 보시면 0.213을 곱한 애가 이렇게 다 각각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측치는 처리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오션 프록시미티 인코딩을 해야겠죠? 문자열을 숫자형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겠어요.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변환을 하는 방법은 뭐 라벨 인코딩도 있고요. 원하드 인코딩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하드 인코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 원래 원하드 인코더나 라벨 바이너라이저 같은 그 사이킨런에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객체도 있지만 원하드 인코딩 할 때에는
펜다스의 get dummies를 주로 활용을 하고요. 하우징을 하게 되시면 숫자형 컬럼들은 그대로 있고요. 문자형 컬럼은 삭제가 되고 그 문자형 컬럼은 이렇게 원한 인코딩한 결과로 이렇게 5개의 컬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우징에 저장을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뭔가 뭐 할까요? 이게 이미 이제 하우징 데이터에는 다 NAN 값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피처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해가지고 학습을 하면 학습하는 데에는 이제 지장이 없지만 조금 더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몇 가지 노력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다른 추가적인 전처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써주신 거 있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번 넣어볼게요. 막상 이제 처음 하려고 하면 말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내가 코드 짜려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저도 조금 헤맬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해보고 싶은 거라기보다 이미 준비가 돼 있죠. 보다 의미 있는 컬럼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포에 보면 이런 토탈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탈이 뭐 한 800개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집 하나에 방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토탈룸이 880개인 게 뭐가 중요해? 집 하나에 방이 800개인지 집 하나에 방이 10개인지가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이런 토탈 룸이나 토탈 베드룸이나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이런 것들은 이 하우스 홀드 값으로 나눠준 컬럼으로 이 세 개의 컬럼을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룸스랑 토탈 베드룸이랑 토탈 파퓰레이션을 다 이 하우스 홀드로 나눈 걸로 좀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우스 홀드에 예를 들어서 토탈 룸즈를 하우징에 하우스 홀드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나눈 값이 나오죠? 이거를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하는 거죠. 하우징에 뭐 룸스퍼 하우스 홀드 이렇게 저장을 할까요? 제가 띄어쓰기가 하나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하우징의 헤드를 보시면 맨 뒤에 이런 룸스퍼 HH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컬럼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베드룸스 퍼 HH 얘는 하우징의 토탈 베드룸스를 하우스홀드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파퓰레이션을 하우스홀드로 나눈 거죠. 파퓰레이션 이렇게 각각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뒤에 이제 3개의 컬럼이 추가가 되겠죠. 룸스 포 HH, 베드룸스 포 HH, 퍼퓰레이션 포 HH 이런 값들이 이제 추가가 될 거고요. 추가를 했으니까 저 토탈 관련된 3개의 컬럼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탈 룸즈와 토탈 베드룸즈와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3개를 지우면 되겠죠? 컬럼 인덱스니까 엑시스를 1로 주고요. 원본에서 지워버릴 거니까 인플레이스를 2로 이렇게 줘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각각의 코릴레이션을 한번 잠깐 볼까요? 코릴레이션을 해서 내가 y 값으로 가지고 있는 미디언 하우스 밸류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센딩을 홀스로 해서 그냥 토탈 룸은 어디 있어?
아, 네, 지워버렸구나. 아, 네. 비교가 안 되네. 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여기로만 봤을 때에는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닌 게 얘는 그냥 1대1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지 실제로 얘가 높다고 해서 되게 중요한 애고 얘가 작다고 해서 덜 중요한 애고 뭐 그럴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얘는 이제 1대1로 비교를 해서 상관관계를 구하는 단순한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참고용으로 봤을 때 일단 미디언 인컴이 굉장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션 프록시미티가 이게 오션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요. 섬은 별로 상관없고 예, 땅이 땅 쪽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특이한 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요즘에 한강변이 인기가 많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변 주변 쪽이 좀 더 주택 가격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땅 쪽으로 갈수록 음의 상관관계 이쪽으로 갈수록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해볼까요? 음, 아까 전에 이 데이터의 분포를 보고 저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결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눈에 걸리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튀는 애들이 마음에 걸려요. 하우징 미디언 에이지와 미디언 하우스 밸류에 튀는 애들이 있죠. 이런 튀는 애들이 좀 걸려서 요런 놈들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하우스홀드도 이렇게 돼 있고, 파퓰레이션도 이렇게 돼 있고, 이 모든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정규분포 틀 것 같지만 여기에 아웃라이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아웃라이어들 때문에 요 그래프가 굉장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들이잖아요. 다 토탈 룸도 그렇고 토탈 베드룸도 그렇고 파퓰레이션도 그렇고 하우스 홀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 아웃라이어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런 아웃라이어에 있는 애들을 제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을 제거해 주면 이쪽에 있는 애들, 이쪽에 있는 애들을 다 각각 제거를 해주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간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요거만 좀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인 요 하우징 미디언 에이지와 미디언 하우스 밸류 요 놈들만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 하는 거는 내일 다른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뭔가 분포가 보통 얘는 좀 이렇게 특이하긴 하지만 결국은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양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대부분 이런 종 모양인데 여기 이제 이 마지막 값이 이렇게 튀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미디언 에이지가 뭐 50이면은 뭐 50 이상인 애들은 하나의 라벨로 다 체크가 되고 근데 가격도 마찬가지로 특정 값 이상이 되면 그냥 특정 하나의 값으로 치환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전처리 돼서 저한테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분포상으로 보면 그런 강한 의심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제거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조금 제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미디언 에이지와 하우징 미디언 에이지와 미디언 하우스 밸류 이름이 되게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조금 볼까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하우징 미디언 에이지의 밸류 카운트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얘를 좀 정렬해서 볼까요? sort index. 그럼 1부터 아까 52까지 있었어요. 1부터 52까지 있어서 이런 분포가 이렇게 해서 몇백 개씩 이렇게 쭉 나오다가 줄어들다가 52만 엄청 많죠. 1200개.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2 이내를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이 52 이내를 삭제. 그래서 하우징 미디안 페이지가 52인 로우는 삭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좋아진다는 건 아닌데 이제 수업이니까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하우징의 미디안 하우스 밸류 얘도 밸류 카운트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얘는 어떤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같은 애들이 많네. 그래도 중위값이니까. 그래도 이제 작은 값을 가진 1인 애들도 되게 많고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많아봤자 이제 요렇게 되는데, 50만 1이라고 하는 요 값은 굉장히 많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저 50만 1이라고 하는 애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미디언 하우스 밸류인 얘가 1인 요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죠. 조건 세기를 할 때. 일단은 어떤 코드가 한 줄로 할 수 있는데 한 줄로 하면 복잡해지니까 뭔가 딜리트 플래그를 하나 제가 만들게요. 이거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징 미디언 에이지가 얘가 52인 거, 요 놈 지울 거죠, 그죠? 요 놈 지울 거고요. 아니면 요 미디언 하우스 밸류가 50만 1인 애를 지울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이거나 하우징의 미디언 하우스 밸류가 50만 1인 거, 50만 1인 거 요거를 하나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 둘 중에 조건을 하나를 만족하면 true가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을 이제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딜리트 플래그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징에 핵인에 저 딜리트 플래그를 넣어주면 되겠죠. 반대로 해야겠습니다. 그죠? 아니거나 아니 엔드로 해야 되나? 아니고 아닌 걸로. 그쵸? 이렇게 해줘야 되죠. 거꾸로 생각했네요. 그럼 이렇게 지워진 애들을 제가 하우징에 저장을 다시 하면 되겠죠. 하우징에 아까 하우징 미디언 에이지가 밸류 카운트를 한번 해보면 해보시면 이제 52인 게 삭제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언 하우스 밸류도 아마 마찬가지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딜리트 플래그를 트루 폴스의 리스트죠. 이게 실제로는 요거를 만들 때 이렇게 52나 50만 1번처럼 이렇게 하드 코딩 하는 것보다는 맥스 값으로 해주는 게 좋죠. 지저분해져서 안 했는데 요 놈을 미디언 에이지의 점 맥스 얘도 마찬가지로 하우징의 미디언 하우스 밸류에 점 맥스 값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두 번 실행하면 안 되는데, 그죠? 왜냐면 이미 지운 상태에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맥스 값이 한 번 더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다시 실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 부분을 또 실행하면 아마 저 90이라는 애가 또 삭제가 될 거예요. 51이라고 하는 애가 또 삭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실행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우징의 이제 실제적인 인포 함수를 보면 아까는 2600 몇 개였는데 이제는 18572개의 데이터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 문자형 데이터는 없고요. 별값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